안녕하십니까. 네오비 97기 곽현애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저 원포인트 레슨 처음이에요. 제가, 저, 이제 네오비 이 독서지향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이 되었는데, 이제 네오비 독서지향 다니면서, 이렇게 뭐 책도 원래 안 읽는 사람이 책도 읽게 되고, 또 이렇게 조별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네오비 왔을 때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좀 멘탈이 되게 조금 흔들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97기에 그 네오비 수강하면서 바로 독서지향을 신청했었는데 그 신청한 만큼 이 독서지향 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상당히 성숙하고, 또 내면의 근육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이 독서지향 그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준비하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앞에 하신 분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일단, 제가 처음이라 좀 부족하고 버벅대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책은 아주 보통의 행복, 최인철 교수님의 책이고요. 최인철 교수님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죠. 그 미시건대 뭐 심리학 박사 하셨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도 역임하셨고, 그 다음 서울대학교로 오셔서 2010년도부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이제 센터장님 하시면서 유튜브나 엄청 많이 이렇게 강연하시잖아요. 모르시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간첩이죠. 그리고 저서로는 프레임이라는 책과 굿 라이프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둘 다 보니까 예전에 이 독서지향에서 같이 읽으셨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계셨던 선배님들은 다 너무나 잘 아시는 책일 것 같고, 그 다음 이 프레임과 굿 라이프라는 책은 사실 이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자료라든가 무슨 그래프라든가 통계치 이런 게 나와서 되게 설명을 좀 멋있게 해야 된다 하나요? 뭐 그렇게 하는 책이었는데, 제가 오늘 하는 아주 보통의 행복은 진짜 말 그대로 보통의 행복이다 보니까 처음에 읽었는데 말씀드릴 게 막 그렇게 그닥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참고 서적으로 기존에 했던 굿 라이프와 연세대 심리학 교수님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어린이라는 책 두 책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 책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이 책 읽고 나서 이제 행복이 무엇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행복이란, 그리고 또 이런 행복이라는 정의도 있지만 또 나에게 행복이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0, 50, 뭐 60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그때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분이나. 그러니까 언제, 그때 어디였고, 그때 내 기분이 어땠었고, 그 다음 그때의 내 오감, 시각, 뭐 들리는 소리, 뭐 미각, 또 느낌, 그런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다고 이걸 제가 적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지은 이제 그 배경과 이제 작가가 얘기하려는 내용이 이제 전반 프레피스에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처음 나오니까 좀 떨리네요. 일단은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지능과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늦게 깨닫고
예, 안 그런 사람은 좀 일찍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행복과 이제 코비드 19 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저희들, 코로나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된 삶을 이제 심리학의 관점에서 연구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 뭐 1, 2, 3, 4차까지 막 했잖아요. 예, 행복의 평범성, 아주 사소한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 뭐 돈이 많아지면 자녀가 성공하면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렇지만 실제 사람들은 이제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그 행복했던 시간 떠올리시면 그게 어떤 뭐 극적인 장면이었나요? 사실은 저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제가 저희 가족 캠핑을 좋아해서 저희 가족과 캠핑 갔을 때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그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 기업, 국가, 구성원의 행복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도 기업도 가정도 건전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한테 내 삶 어땠어? 너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나 만족해? 그런 생각이 들면 본인을 사랑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온다면 나는 아직 조금 내 삶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닌 항상 곁에 두어야 할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작가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의 구성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지는데 파트 1은 이제 행복의 천재들. 그러니까 행복이 그냥 봐도 왜 행복한 사람들 있죠. 그냥 타고나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행복을 정말 너무 잘 실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사도들. 사도들이란 말은 나도 행복하지만 남들도 이렇게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도들에 대한 어떻게 행복을 실천하는지. 그 다음에 행복의 언더독들. 평소에 행복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파트 1은 이제 예전에 굿 라이프 프레임에서 했던 그런 작가의 칼럼들을 정리해서 해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쳐두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단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는 못하고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 저 위주로 얘기할게요. 예, 행복의 천재들은 일단 지니어스, 원래 행복하다는 거죠. 이 행복도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50%는 그냥 이거 타고날 때 행복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50%는 행복한데 근데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이게 화이트를 제가 볼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제 행복했는데 뭐 50%는 태어난 거지만 이제 뭐 50%가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50%는 노력하면서 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행복의 천재들은 이제 뜻밖의 선물을 한다, 야구장에 간다,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행을 간다, 그 다음에 아지트가 있다, 그 다음에 간섭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만의 4대 보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제가 이제 얘기들을 좀 하면 이제 행복의 천재들은 아까 김대진 대표님이신가 말씀하셨듯이 그냥 선물을 한다고 해요.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을 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죠. 행복 천재는 이렇게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게 뭐야 하면은 이제
예, 그냥이라고 답을 한다 하죠. 그게 그들의 비밀 병기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선물 그 자체를 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비밀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이렇게 이 가치로 금액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게 행복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뜻밖의 선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안부 전화 하는 것, 예. 그러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한다. 예.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우연히 다가올 때 행복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그냥 이 한자에 나오듯이 그냥 운 좋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대요. 행복이 사전에. 그게 이제 뭐 사전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참 재밌는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세계가 사실은 문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발생하면서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황하 문명,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언어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언어를 만든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이런 어원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해피니즈의 해도 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불어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르 우연이란 뜻이고, 독일어의 글룩,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펠리치타, 뭐 이런 것도 다 우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행복의 천재 중에 그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을 정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천재가 맞죠. 그렇게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야구장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찍었던 사진인데, 예, 야구장 갈 때 그 느낌 아시죠? 이제 전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맛있는 거 사서 야구 응원가 들으면 그때부터 막 흥분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가는데 그렇게 사서 막 야구장에 이렇게 돔에 들어섰을 때, 예, 푸른 잔디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또 선수들이 보이고 또 전광판이 이렇게 막 보였을 때 사실 예, 너무 기분이 벅차죠. 예. 생계와 생활의 저편에서 이제 쾌락과 이편으로 넘어오는 이런 기적 좀 느끼시나요? 예. 저는 야구장 갈 때 좀 그랬었고, 이제 축구장을 가든 뭐 콘서트를 가든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들은 이렇게 야구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예.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야구장에 가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야구장에 가게 되면 몰입을 하게 됩니다. 야구 경기에 몰입하게 되죠. 내가 야구에 관심이 있었든 없었든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막 몰입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가져간 음식 먹으면서 응원가 부르면서 이 오감의 즐거움을 느끼시잖아요. 예. 그렇게 예. 행복의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의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고 하죠. 이 여행은 굿 라이프에서 왜 그때 이 그래프 보셨죠? 그러니까 행복은 의미도 있고 뭐 재미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맨 위에 이렇게 가 있는 이게 여행이죠. 예. 그러니까 행복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굿 라이프에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여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행은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걸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낯선 풍경도 보지만 거기에서 낯선 환경에 있는 나를 보게 되지 않나요? 예, 나를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 발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고 또 이렇게 돌아올 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보면 일상의 시작과 끝이
과학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규정된다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의미 있는 경험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했어요. 예.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면 행복한 삶이, 예. 일하신다고 힘들겠지만 시간 짬짬 내서 여행을 많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준다. 사실은 사람도 이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감이 자극이 돼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행복해서는 행복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행복은 영혼의 불을 밝히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가는 삶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동네 한 바퀴가 되든. 예. 그 다음에 행복 천재들은 4대 보험이 있다고 하죠.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 4대 보험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가 말하는 보통 4대 보험은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지만 의료보험, 예, 행복 천재들은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율성, 예, 또 의미와 목적이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걸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하나라도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드는 보험이 고통이 발생한 후에 힘을 발휘하는 사후 처방이라면 이제 위의 4대 보험들은 우리를 지치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예방책이다. 이렇게 작가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복의 천재들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그러니까 행복의 사도들, 행복을 이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옆 사람도, 내 가족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의 사도들은 어떻게 행복을 실천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행복의 사도들은 이제 배우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지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있다. 그 다음 겸손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예, 좀 전에 아까 그 말씀하신 분 있었는데, 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저도 이 책에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럴 때가 있죠. 예. 저도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안 이상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예,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 사람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예, 정신적 노화의 신호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하다 보면 저도 느꼈던 게, 제가 여기 올 당시에 정말 손님이 3가지가 있었어요. 이상한 손님, 더 이상한 손님, 정말 이상한 손님. 그래서 이렇게 독서 취향을 제가 왔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세상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있어요. 예, 독서 취향이 참 이 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작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고려 없이 행동을 쉽게 단정짓기 때문이고, 내 정보의 파이를 누리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만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고 나는 노력하지 않는 거고, 예. 요새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래요. 예. 저도 그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들로 사실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 문제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그 다음 행복의 사다들은 이제 뭐 이기적인 사람도 이제 이타적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 예로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가는데 때를 안 밀어서 목욕탕에 못 간다. 헬스장에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안 좋아서 남자들은 몸을 만들어서 다시 가겠다. 예. 또 수영장에 여자분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아직 수영장 가기는 내가 너무 날씬하지 않아서 좀 살을 빼서 수영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공감하는데, 예, 이제, 예, 이렇게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래요. 이제 기부 같은 경우도 너무, 기부를 하고 싶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부하긴 좀 일러. 나 좀 완전히 예, 이타적이 되었을 때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부는 동기의 순수 이타성을 잣대로 보고 기부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예, 이타성이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그냥 기부하는 게 또 점점 더 내가 오히려 이기적인 거에서 이타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도 뭐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이타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기부도 하고 지나갔다가 왜 전철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하고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때론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이 사회, 이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않는 사람이 싫다. 예, 부동산 하면서 요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지지 않는 사람이 싫다. 사실 부동산은 1등만 살아남는 세계잖아요. 계약은 1등만 하죠. 그걸 참 많이 느꼈었는데, 예, 읽어볼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는 연습만을 시킨다. 이기려는 욕망이 괴물처럼 나타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1등을 해야만 하는 비극적 상황으로 가기도 한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관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아니면 말고 관계를 끊는 파국적 선택으로 갈등을 종결하려는 경우가 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예. 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흠은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와 진심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들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다. 맞는 말이죠. 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행복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지는 연습은 그리고 나만 이기면 안 되죠.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예, 그죠? 예. 그리고 행복의 사도들은 자기만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요것도 며칠 전에 그 회장님께서 올려주신 문구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시그니처란 말이 뭔가요? 뭐 호텔의 시그니처 음식, 뭐 누구의 시그니처, 뭐 이 동네 시그니처 이러면은 시그니처 서명이잖아요. 나만의 고유한 특성, 그죠? 나만 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시그니처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세계 그 뭐 행복을 조사하는 갤럽에서 조사를 할 때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쓸지를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행복은 이제 그분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행복은 이제 내면의 존중과 성장과 그 유능과 남으로 받은 지지, 자유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도로 이런 갤럽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몇 년 전 건지 모르는데 조금 뭐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경제 성장을 워낙 빠르게 했기 때문에 좀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던 데보다는 이제 과도기적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내면의 행복을 이제 높이려고 이렇게 이 최인철 교수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만의 시그니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있으신가요? 예, 우리 뭐 회장님 같으시면 독서에 대해서 그냥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 그리고 우리 총무님, 은재민 총무님 같은 경우는 도전에 또 시그니처가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봤는데, 이제, 남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저는 그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 아니라 좀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그 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영업이나 마케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물을 때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묻는 그런 질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행복과 돈과의 관계를 보면 1, 2, 3, 4, 5번 해서 돈이 많을수록 행복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몇 번이 정답인 것 같으신가요? 5번이요. 예? 5번. 예. 예, 맞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복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돈을 뭐 어떻게 쓰는지 또 뭐 그거에 따라서 행복이 내려오는 4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행복의 언더독들 해서 주변에서 이제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런 행복의 언더독들은 어떻게 언더독이라는 거에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내성적인 사람, 의미형 인간,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결심하지 않는 사람, 불안한 사람, 뭐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더독이라고 이제 예전에 외향적이어야 행복에 가깝고 또 또 재미있는 사람이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야 돼요. 왜 오늘 저희 그 조별 토론에서도 말을 했는데 MBTI 중에 그 I형이 있고 E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I형이 뭐 외향적으로 E형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그 I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아무리 행복한 그런 그 충격을 준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행복이 채워졌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 I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언더독들이 나오면서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내성적인 사람, 의미적인 인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부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인플루언서들이 제일 잘 나가죠. 사실 그런 분들은 막 외향적인 성격 아니었는데 이 글도 잘 쓰고 그죠. 이 컴퓨터도 잘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뭐 그런 분이 다 행복하다는 건 아니지만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인이 되는 과정은 세상을 바꾸려는 힘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힘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장은 끝났습니다. 파트 2인데요. 파트 2는 이제 파트 1의 얘기들이 이제 작가가 기존의 칼럼들을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한 거라면 파트 2는 작가가 생각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파트 1이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 제가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파트 2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 2는 계속 읽어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읽을수록 마음에 와닿고 항상 좀 이거를 한 번씩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작가가 하는 말이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더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사실 루틴이 더 중요하더라.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는 꾸준한 일 루틴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것보다는 덕으로 생각하는 게 낫더라. 이 유명하신 분 있죠? 덕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는 마쓰시다 고노사케 그분 계시잖아요. 읽어보면 이제 그분이 가난했고 이제 건강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가난한 덕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약한 덕에 늘 운동하며 건강을 지켰고 또 배운 덕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귀를 기울였다 해서 성공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처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시련을 찾고 낙관주의자는 시련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보다는 덕을 많이 하시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 했죠. 부자가 중간에 부자가 되면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수직으로 증가한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유명인들 부러운가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생의 시크릿 해서 여기 답이 다 나와버렸네. 예. A는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고 모든 덕목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B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B는 사악함 그 본질 자체입니다. 해서 A가 뭐라고요? 예, 그리고 B는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음의 가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저희 것이며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 마음이 가난해야 이제 우리가 맨 먼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주는 게 넘쳐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야 뜻밖의 것이 행복으로 다가오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overweight, overthinking, overstuff 이렇게 몸의 정리, 마음의 정리,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순간은 예, 선물 받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영감을 받는 순간 행복을 느끼죠. 예, 그래서 음악회, 미술 전시회, 뭐 야구장, 콘서트, 친구와의 대화, 여행해서 영감을 받는 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영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해요. 그런 것 같으신가요? 예, 이런 일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장 가는 거가 좋고 여행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련 속의 행복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예, 이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결과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단단한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이게 뭐 몸의 근육을 말하나요? 그게 아니죠. 예, 마음의, 정신의 근육, 또 이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시련이 닥쳤을 때 행복을 금방 극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 행복한 환경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래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 나이 들면 행복해진다고 하죠. 예, 행복은 만병의 나이 듦이 행복의 만병통치약이고, 이 그래프 보셨나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행복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예, 나중에는 나이 들면 이렇게 행복이 다운된다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이 들수록 행복하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예. 그래서 예, 이제 좀 아쉬울 때 멈추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아쉬울 때 멈추는 게 행복하다. 그리고 조금 느리게 걷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반전의 행복, 이건 조금 넘어갈게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인가요? 예, 좀 예? 무섭죠? 다윗과 골리앗 그림. 예, 이탈리아 화가 까라머저 그림인데 예, 반전에 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거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요거를 했는데요. 제가 읽기보다 목소리 좋으신 김혜주 대표님 읽어볼까요? 빨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면.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저 이때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소소한 즐거움이 필요할 때, 이건 독서지향 저희들이 다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같이 행복해지자고 적어보았고, 소소한 즐거움이 필요할 때 종이책을 펼쳐본다. 책장을 넘길 때의 촉감,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낙엽 같은 소리가 좋다. 마음에 쏙 드는 구절, 가슴을 저미게 하는 문장, 뒤통수를 치는 단어에 밑줄 치는 순간, 수동적인 독자에서 능동적인 독자로, 또 음미의 순간으로 희열을 느낀다. 좀 책 읽을 때 희열을 느낄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에서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경외감을 일으키는 풍경,
영감을 주는 예술 작품, 삶의 밑줄을 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음미하기는 세상을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고 좀 느리게 살면서 이런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 다 끝이 났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이 자리에서 그 뇌과학 얘기하면서 김혜주 대표님이 그랬어요. 그 뇌는 생각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있다고 그랬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을 준비하면서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면, 우리가 생존하려면, 살려면, 100세 시대에 잘 살려면 순간순간 행복하면서 꼭 행복을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